오늘 기자수첩에서는 뭘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전북 부안과 충북 보은 등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한 행사가 열립니다. 전북 고창은 어제 기념 행사를 가진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올해로 119주년을 맞는 동학농민혁명입니다. 사실 동학에 대해서 다들 교과서에서 이름은 뭐 기억하고 계십니다만 의외로 우리가 좀 무심히 지나친 우리 역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렇죠. 예. 동학농민혁명이 세계사 속에서는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가질까? 아마 생각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동학농민혁명은 인도의 세포이 반란, 중국의 태평천국의 난과 함께 근대 아시아의 3대 민중혁명으로 꼽힙니다. 아시아 3대 민중혁명? 예, 세계사로 따져도 19세기에 일어난 혁명이나 밀란 중에서 최고의 품격을 갖추고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민중 대혁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세계 4대 근대 시민혁명을 꼽으라 그러면 동학농민혁명에 프랑스 시민혁명, 독일 농민혁명에 중국 태평천국의 난 이렇게 4개가 됩니다. 프랑스 시민혁명과 동학농민혁명이 같이 묶이는군요. 제가 보기에는 프랑스 시민혁명은 파리를 중심으로 했던 거지만 동학농민혁명은 전국을 중심으로 했던 거기 때문에 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동학혁명이 내건 것이 보국안민,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편안케 하자. 제폭구민, 정부의 폭정을 어떻게든 제압하고 민중을 구하자. 이런 거 아닙니까? 결국 외세를 배격하고 신분제도 철폐 등 이런 걸 내세웠으니까 자주와 평등을 외친 겁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근대 민주주의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예. 사실 동학하면 흔히들 전봉준의 고부밀란을 먼저 떠올리는데요. 그렇죠. 뭐 갑자기 고부밀란이 일어나는 건 아니죠. 관청과 포졸들의 감시를 피해서 번져가던 동학은 1893년 3월 11일 충청북도 보은에서 전국대회를 갔습니다. 2만 3천 명의 동학도가 모여서요. 성을 쌓고 진지를 구축해서 관군이 쳐들어올 것에 대비해서 방어태세를 갖춘 다음에 20일간 그 지역에서 대회를 치르는데 모인 사람들은 선비가 우선 많았죠. 선비, 농민, 남성, 여성 모두가 평등한 자격으로 지역별로 조직을 이뤄서 행동하면서 민주적인 토론을 벌인 거예요. 2만 3천 명이 민주적으로 행사를 가진 겁니다. 여기서 비폭력 원칙 아래 동학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겠다라는 게 밝혔죠. 이게 이제 올해로 120주년을 맞은 보은취회라고 하는 겁니다. 유명한 겁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이제 탄압과 수탈이 계속되니까 그 다음에 1월에 전북 정읍에서 고부 봉기가 전봉준 접주의 지휘로 일어났죠. 그리고 3월에 전북 고창에서 무장 기포라는 게 일어납니다. 이거는 농민군이 정식으로 결의문을 발표하고 전국적으로 봉기하자고 선언한 거죠. 그 뒤에 전북 부안 백산에서 이제 대규모 봉기가 일어나는데 이때는 농민군이 우리로 말하면 1대대, 2대대, 3대대, 뭐 1수대, 2수대, 3수대 이렇게 편제를 갖추는 조직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본격적인 혁명군의 진영을 갖춥니다. 이제 제 군대 시절에 옆에 있던 친구가 이곳 출신인데 늘 저한테 자랑을 합니다. 야, 네가 우리 고향을 아냐? 앉으면 죽산, 서면 백산이요.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동학 농민군이 무기가 없으니까 전부 다 죽창을 들었는데 앉으면 죽창만 보이니까 죽산이고 일어서면 하얀 농민들의 옷만 보이니까 백산이고 이런 거죠. 그 뒤로 이제 전북 정읍 황토연에서 대승을 거두고 전주성을 장악하고 이렇게 승기를 이어가다가 일본군이 이제 쳐들어오면서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대패를 하고 궁지에 내몰리죠. 마지막 전투를 치른 것이 역시 본부가 있던 맨 처음에 모였던 충북의 보은입니다. 그러니까 동학혁명 얘기를 하면 일본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군에 의한 학살과 진압으로 좌절된 것. 참 가슴 아파요. 친일 개화 정권이 일본군에게 조선의 농민군을 제발 진압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웬 떡이냐 한 거죠. 조선 정보를 꿈꾸고 있었는데 조선 정보를 어차피 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장애가 될 동학군을 진압하는 게 아니라 아예 다 죽여버리는 것이 일본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1894년 11월부터 넉 달 사이에 학살된 동학 농민군만 해도 3만에서 5만 정도로 추산하는 거죠. 지금으로도 많은 숫자인데 엄청난 거죠. 그 당시 1894년에 3만 5만이면 어마어마하네요. 가슴 아픈 얘기니까 그냥 다른 얘기로 돌리자면 영화 얘기 할까요? 헐리우드 영화 얘기. 헐리우드 영화요?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상을 휩쓴 링컨 영화 있었죠. 이 1860년대 동학이 일어나기 한 3, 40년 전
남북 전쟁을 다룬 영화입니다. 예, 예. 톰 크루즈가 주연한 영화 라스트 사무라이 이것도 있었습니다. 미국이 남북 전쟁을 치르면서 그러니까 링컨 시절에 남북 전쟁을 치르면서 엄청나게 발전하게 된 무기와 전쟁 기술을 일본에 팔아먹습니다. 라스트 사무라이에 나오죠. 일본군을 훈련시켜주고 무기를 팔아먹고 미국의 무기업자들이 일본 왕실을 꼬드겨서 외교적으로 압박해서 총과 대포를 팝니다. 이 총과 대포로 일본 내부를 정리한 다음에 네. 이 미제 총과 대포를 들고 밖으로 나가서 휘두른 것이 그 첫 번째 무대가 바로 조선 동학농민군 학살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우경화, 네. 일본의 망언을 늘 하는 짓인데 뭐라고 허투루 볼 수 없는 거죠.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이때도 그랬고 일본이 뭔가 내부적으로 무기나 또는 우익 보수 사상으로 정리가 되면은 꼭 밖에 나와서 말썽을 피웁니다. 지금 동학농민군 학살이라고 하셨어요. 예. 동학혁명, 동학운동, 동학농민혁명 뭐 이름들이 참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 뭐가 맞는 거예요? 동학자를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이면은 갑오농민전쟁, 갑오농민봉기, 1894 농민전쟁 그렇게도 그렇죠. 맞아요. 왜 동학이라는 이름을 피하려고 자꾸 그러냐면 동학이란 말 자체가 당시 조선 왕조와 정치 권력 양반 유생들이 저 사교가 말이지 백성을 현혹시킨다고 변란을 일으키려고 한다고 그래서 동학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예, 그래서 동학이란 말을 잘 안 쓰려고 하는 게 있는데 2004년 2월에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공식 명칭은 법 이름이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일단은 동학농민혁명이 공식 명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보니까 지역마다 기념식 날짜가 조금씩 달라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는 무장기포 아까 말씀드린 선언한 날 무장 봉기를 선언한 무장기포를 동학기념일로 정하려고 했는데 전북 정읍 황토연 전투에서 대승을 거둬서 혁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것이 기념일이 마땅하다. 이런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 7, 8년을 미뤄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재미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조부가 경북 선산 지역에서 동학의 접주였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요? 22살 때 동학의 간부를 맡았다가 체포됐는데 간신히 사형을 면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술로 시름을 달래다가 46살에 늦게 얻은 아들이 박정희 대통령이 되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은 또 좌익에 연루됐다가 간신히 살아나서 군사 쿠데타를 성공시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기념일 제정 문제나 동학을 역사 문화유산으로 세계화시키는데 좀 각별히 대통령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동학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봤습니다.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